이제 오늘 마지막 발제입니다. 기계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은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기계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액화수소 기반 수소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해 발표하실 한국기계연구원 최병일 플랜트 융합연구실장님을 모십니다. 최병일 실장님은 국토교통부 상용급 액체수소 플랜트 연구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기계연구원의 최병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소사회 인프라 구축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사회의 인프라 전반을 잠깐 살펴보고요. 탄소 중립과 수소사회로 가기 위한 국내 정책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다 이 주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재생에너지가 수요와 공급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남는 기간 동안에 수전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수소사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수소사회는 재생에너지 사회, 탄소 중립 사회와 완전한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수소 경제 국내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에서 주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따 패널 토론에서 말씀 더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된 건 이제 겨우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된 이래로 많은 정책들이 요즘에 관심사항 증가 때문에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작년 10월에 대통령님께서 과감하게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지난달이죠. 금년 8월에 정부에서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안을 살펴보면 밑에 보이시는 표와 같습니다.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3천만 톤 정도입니다. 7억 3천만 톤 정도인데 이란, 이한, 사만 구분 없이 2050년에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배출량 대비 95% 이상을 줄이는 겁니다. 이 말은 저 시점에는 우리나라에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원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원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나라에 증설될 재생전력 플러스 부족한 부분은 모두 해외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수입해 와야 되고요. 그 수입 방법은 수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 중립 2050 시나리오를 수소 사회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수소경제 이행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10월에 발표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수소경제법에 이미 공포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수소경제법에 의한 의무법적 이행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린 수소의 생산, 그러니까 수전을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의 생산, 그리고 해외로부터 그린 수소의 수소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되어서 수소 경제로의 방향성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수소사 인프라, 오늘 특히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린대에서 발표를 먼저 사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히만 살펴보고 린대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은 암모니아 부분 일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일단 재생전력으로부터 CO2 발생 없이 생산되는 게 최선이고요. 완전한 재생에너지 사회가 가기 전까지는 기존의 탄화수소 연료로부터 수소를 만들고 그때 발생하는 CO2를 포집, 활용, 저장하는 형태로 제조될 겁니다. 이런 수소를 블루 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로 100% 만들어진 수소와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진 청정 수소로 수소가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이 수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전력, 재생에너지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수소로 에너지원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수소를 대용량으로 저장하고 운송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용량 수소 저장 활용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간과되고 주로 수소차와 같은 활용 측면만이 강조되었었는데요. 대용량 수소 저장
운송의 방법으로는 기체 수소를 액화시켜서 액체 상태로 저장하고 운송하는 방안, 그리고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린 수소를 공기 중에 질소하고 화학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저장 운송하는 방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액화 플랜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기체 수소를 액체 수소로 만드는 수소액화 플랜트는 약 한 350톤, 하루에 350톤을 액화시킬 수 있는 용량 정도가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미국의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미주 지역에 대략 1980년대 정도까지 대부분 지어진 것들입니다. 실제로 산업 또는 모빌리티에 활용하기 위한 수소의 액화 플랜트는 2013년 이후에 실제로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게 일본의 5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밑에 계획을 보시면 요즘 많이 언론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소액화 플랜트 전체 용량의 거의 2분의 1 이상 되는 용량의 수소액화 플랜트 건설 계획이 현재 우리나라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늦어 2025년 수준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돼서 수소액화 플랜트 액화수소에 관련된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구축되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양의 액화수소가 그 시점에 수요가 있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인프라의 건설의 모든 기술, 그리고 심지어 설비조차 외국에서 제조해서 배로 싣고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기술의 테스트베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기술 자체의 공급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액화수소 부분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술 공급을 하지 못하면서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일단 만들고요. 이걸 국제적으로 트레이딩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린 수소든 블루 수소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공기 중에 질소하고 화학 공정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고요. 이 합성된 암모니아를 대양을 통해서 운반해서 궁극적으로 수요처에서 다시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아래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소 모빌리티 충전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이 전체 암모니아를 하는 인프라의 전체 밸류 체인인데, 암모니아가 요즘 갖고 있는 이유는 암모니아 자체가 C가 없는 연료이면서 암모니아 자체가 연소가 가능한, 그래서 에너지, 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통한 가스터빈 혼소,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 사회를 위해서 저희 기계연구원이 주도하는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이기 때문에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R&D를 아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는 수소가 생산되는 부분이 일단 빠져 있습니다만 저장, 운송, 활용에 관련된 전 밸류 체인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소를 액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로 국내에서 2019년에 국토교통부에서 큰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수소액화 플랜트 국산화 R&D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걸 저희 기계연구원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현재 LNG 운송처럼 액체 수소의 운송이 활성화될 것을 자명하기 때문에 산업부와 해수부에서 액체 수소 운송선에 관련된 R&D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R&D에는 주로 중공업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기계연구원은 요소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R&D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린데에서 액화수소 기반의 충전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도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2023년까지 40기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그리고 그 뒤에 대략 2030년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산화, 그리고 그 국산화 기술을 통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산업부에서 액체수소 충전소의 핵심 기자재에 관련된 고압 펌프까지, 아까 린데에서 발표드렸었는데 900바까지
압축할 수 있는 고압 펌프 과제가 출범을 했고 저희 기계연구원이 주관으로 작년 10월부터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 그 안에 들어있는 기자재의 원천 기술 개발, 그리고 추후에 액체 수소를 직접 싣고 다니는 모빌리티들이 활성화될 예정인데 그 모빌리티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의 연구 개발을 금년부터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가장 큰 연구비를 투입한 기본 사업으로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용 측면에서 저희 기계연구원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연소기에 관련된 정부 사업을 두산중공업과 같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암모니아의 활용을 위한 암모니아 직접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과제가 역시 굉장히 큰 저희 연구소의 주요 사업, 기본 사업 중에 거의 가장 큰 규모로 6년에 걸쳐서 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과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액화수소하고 바로 큰 관계는 없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화학 공정을 통해서 일반 디젤과 같은 연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파워 투 퓨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과제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액화 플랜트의 국산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상용급 액체수소 플랜트 연구단이 출범을 했고요. 2019년에 출범을 해서 2023년까지 5년을 목표로 현재 외국 기술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수소액화 공정의 국산화, 그리고 그 공정을 실제 구현할 설비의 국산화, 설비 핵심 설비로는 압축기, 열교환기, 터보 팽창기, 액체수소 저장 탱크 등이 있는데요. 본 과제에서 일단 압축기는 제외하고 열교환기, 터보 팽창기, 저장 탱크,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콜드박스 국산화 개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 설계와 단위 설비의 개발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실증되어서 실제로 플랜트가 가동될 수 있음을 보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비록 해외에서 돌아가고 있는 5톤 퍼 데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10분의 1 수준인 하루에 0.5톤을 생산하는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해서 운영함으로써 액체수소 생산까지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여기도 지금 대우조선해양도가 계시는데요. 산학연 총 18개 기관이 참여해서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고요. 액화 공정하고 파일럿 플랜트의 건설 운영은 저희 기계연구원이 주도해서, 그리고 팽창기, 열교환기, 밸브 등의 핵심 설비들은 주로 기업이 주도해서, 그리고 액체수소 저장 탱크는 한국과학기술인 주도해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뒤에서도 잠깐 현장 사이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플랜트가 건설이 되고 액체수소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저희 연구소 기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액체수소 충전소, 그다음에 액체수소 충전소에서 액체수소를 실제 모빌리티에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에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소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현대의 넥소차, 수소차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수소 모빌리티는 다음 그림, 기체수소 기반의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 전지는 일반적으로 10바 수준의 상압 수준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연료 저장량을 늘리기 위해서 700바 이상의 고압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고압가스 저장 탱크에 차량에 실어서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연료 양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고압 기체수소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연료 양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이 밑에 LH2FGS라고 액체수소 기반 연료 공급 시스템을 장단점을 설명한 표가 있는데요. 버스나 트럭, 특히 선박, 항공기 이런 부분에는 기체수소를 실을 수 없고 결국은 액체수소를 직접 싣고 다니면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기화시켜서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이러한 액체수소 기반 연료 공급 시스템의 핵심 기자재, 저장 탱크, 그다음에 기화기, 그다음에 밸브, 그다음에 컨트롤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연료전지 자동차, 특히 현대자동차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관련된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진은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이 현재 대전에 본원이 있는데요. 김해에 LNG 극저온 기계기술 시험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수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냉열, LNG나 LN2와 같은 기본적인 냉열이 필요합니다. 저희 기계연구원에서는 이미 이러한 냉열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냉열 인프라를 가진 김해센터에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건설이 완료돼서 액체수소 생산 공정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생산된 액화수소를 통해서 실제 액체수소 공급 시스템, 액체수소 충전소에 관련된 기술은 그 옆에 부지에서 생산된 액체수소를 직접 활용하면서 R&D와 실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활용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터빈 연소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국내 최초로 두산중공업에서 대용량 가스터빈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연소기 부분을 저희 기계연구원이 담당해서 같이 개발을 했고요. 아까 탄소중립 사회에서 많은 에너지원이 수소로 쓰이게 된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수소가 활용될 부분이 수소 발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발전 시스템은 현재 LNG 가스터빈 발전에서 수소 가스터빈 발전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수소를 연료로 사용했을 때 연소의 안정성, 그다음에 오염물질의 저감에 관련된 연소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연소기 부분 기술 개발을 담당해서 현재 국책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투 퓨얼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된 수소와 CCS를 통해서 포집된 CO2를 합성을 해서 다양한 화학 공정을 거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젤, 메탄올과 같은 연료, 화학 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발표되고 있는 많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실험 방안 중에 이 부분도 하나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은 마이크로 채널 반응기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부분에 있는데요. 마이크로 채널 반응기라는 걸 활용해서 이런 반응기의 스케일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소의 인프라 구축 방안, 우리나라의 구축 방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축 방안은 앞에 많은 분들이 사실 발표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저는 수소의 인프라 구축보다는 이렇게 탄소 중립 사회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확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말씀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LNG 인프라의 모습입니다. LNG 터미널이 왼쪽 그림에 표시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발전소, 산업단지, 철강단지, 석유 정유 공장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LNG 인수기지와 동일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미래의 수소 사회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LNG 인수기지 주변을 타겟팅으로 해서 대용량 수소 생산기지, 액화수소 또는 그린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건설하고 그 주변의 산업단지에 대용량 수소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수기지 주변 또는 대용량 생산기지 주변은 어쩔 수 없이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인수기지 주변에 일단 파이프라인 건설이 급선무이고요. 소용량 사용처 그리고 인수기지와 인수기지 내륙으로의 운송을 위한 고압 수소가스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LNG 인프라처럼 도심 한복판까지 모든 수소가스 배관이 깔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LNG 도시가스 배관이 깔리는데도 30년이 걸렸거든요. 전체에 다 깔리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수소차 등 수소 모빌리티에 수소를 공급할 방안은 배관이 깔린 부분은 배관 기반의 기체 수소 충전소, 배관이 없는 부분은 액체 수소 기반의 액화수소 충전소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정부 정책도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소한 수소 모빌리티, 수소차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장 크기 그리고 시장의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의 산업의 경쟁력 부분에서
최상위 레벨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최상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수소 모빌리티, 수소 연료전지 발전 분야는 우리나라의 신성장 농업 사업으로 계속 키워야 되고요. 문제는 그거보다 더 큰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기조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한 앞으로 8년 이후부터 2040년 정도까지는 탄소 기반의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모두 수소 기반의 에너지 공급 인프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도 현재의 일반 화석 에너지와 비슷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수소의 80%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 세계에 수소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걸 보면 대용량 수전의 플랜트, 그 다음에 저장 운송을 하기 위한 액화 플랜트, 암모니아 플랜트, 그리고 이걸 운송할 대용량 운송 선박, 그 다음에 적하역 터미널 기술 등이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LNG 운송 선박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사양 산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형태의 인프라 구축이 시작된다면 여기에 현재 가진 경쟁력에 수소 기술이 접목된다면 제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고 미래의 보석 같은 신성장 동력 사업이 될 겁니다. 이 부분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그림은 마지막 그림인데요. 나로 센터에서 우리나라 한국형 발사체가 발사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이 순간에 많은 분들이 큰 감격을 느끼실 거고요. 기술 개발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정말로 이걸 기술 개발해 준 친구들한테 고마웠습니다. 저 먼 미래에, 저 우주에 탄소 중립과 수소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 기계연구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소 사유의 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사유로 되는 저 발사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이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최 시장님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소의 대용량 공급 방안으로 해외 수소의 수입이 고려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해외 수소 수입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액화 수소와 암모니아의 장단점, 그리고 실제 수입 예상 시점을 알려주십시오. 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본 장표에서 보시면 액화수소와 암모니아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암모니아가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소 부피 밀도라는 부분을 보시면요, 단위 부피당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액화수소보다도 높습니다. 이 관점에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활용하기 위한 기술로서 수소를 다시 추출해내야 된다는 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이 요즘 암모니아를 직접 연소시키면서 발전에 활용하는 부분에 장점과 연루되면서 암모니아 수입에 관련된 계획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가 어떻게든 그 재생에너지를 수출하고 싶어 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출국에서 수출할 방법은 액화수소, 암모니아밖에 없는데 현재 암모니아에 관련된 인프라는 세계적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생산, 운송, 활용에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암모니아의 수출입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액화수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액화수소가 그 비중을 꾸준히 따라잡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암모니아 수입은 대략 2030년경부터 그린 암모니아를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수소 생산하는 국가에서 그 역량이 갖춰져야 됩니다. 액화수소 운송은 2035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2040년대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두 번째 세션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발제에 수고해 주신 연사 5분 모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